경제가 너무 급속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지금 코스피가 91포인트가 빠졌고요. 코스닥도 지금 37포인트가 빠졌고, 환율은 지금 1200원이 넘었습니다. 아마 이 팬데믹 선언이 이 공황적인 공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속에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폐렴 걸려서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지금 굶어 죽는 문제가 발생을 할 상황이다라고 지금 보이는데요. 통계청의 2월 고용 동향이 나왔는데 쉬는 직장인이 14만 명이 지금 급증했다는 게 갑자기 우한폐렴 때문에 아마 2월 달에 이랬는데 3월 달은 더 심해질 겁니다. 3월 달부터 더 본격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시 휴직자가 62만 명으로 금융위기 수준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수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시 휴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취업자로 분류돼가 고용률 60%의 착시 현상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시 휴직자 어떤 사람들이냐? 요즘 여행사, 무급휴가, 항공사, 그리고 각종 식당, 가게 이런 데서 일시휴직,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마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처럼 고용률에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취업준비생도 지금 야단이 났어요. 채용 공고가 아예 사라졌다. 절벽으로 내몰렸다. 이래 우한폐렴의 여파로 주요 그룹이 채용을 갖다가 아예 보류하면서 최악의 취업난에 지금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졸업하는 이 학생들이 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500대 기업의 28%가 안 뽑거나 지금 축소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기업들이 채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알바가 끊기고 자격시험이 연기되고 그러면서 이 취업 준비를 할 이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안 뽑으니 취업 준비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청년들도 심각한 문제에 지금 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한폐렴이 그냥 취업시장을 완전히 빙하기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제는 취준생 카페에 취업에 관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걱정들만 서로 교환하는 형태고요. 기업들도 이 우한폐렴이 얼마나 심각할지에 대해 가늠이 안 돼서 모든 것을 스톱하고 현금을 최대한 비축하고 지금 버티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의 롯데면서점은 오늘부터 무기한 휴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광객이 없고 이용객이 끊기니까, 공항이 텅 비니까 면서점이 되겠습니까? 여행업이 이렇게 이제 완전히 망해버렸고 알바가 타격을 입고 이러면서 20대 취업자가 21개월 만에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지난달 2월 달 건데 이제 3월 달이 되면 2월 달보다 훨씬 심할 거고 오늘부터 이제 팬데믹이라고 선언되고 나서는 훨씬 더 심한 지금 형태의 또 데미지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추경 등을 통해서 영세업종, 중소기업 등에 돈 빌려주겠다 자영업자 하지만은 서류만 2달이 걸리고 돈이 언제 나올 줄 모르고 기존에 대출이 있는 사람은 아예 대출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는 그냥 국민들에게 홍보용이지 실제로는 그게 적용이 현장에서는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세계적 경제 충격이 어떤 형태로 오면 제일 어려운 사람이 그 밑바닥, 제일 밑바닥에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일 먼저 가는데 차라리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는요, 정부에서 놓으니까. 근데 남들이 기초생활수급자처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못 받지. 기초생활수급자는 괜찮습니다. 그 딱 위에 있는 차상위 계층부터 죽는 거예요. 일용직에, 비정규직에, 특고직에, 특별고용.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생계에 비상이 지금 생겼다는 거예요. 서울 명동의 식당에 하룻밤에 10만 원도 못 판다는 거예요. 고깃집이 7만 원씩 판답니다.
완전히 사람이라고는 볼 수도 없고 내국인도 외식을 안 하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 문을 닫고 종업원을 내보내고 고용 사정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 정도였던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의 증가폭이 지난달에는 1만 명으로 뚝 떨어졌는데 전체 고용의 15%를 도매 소매업이 차지하는데 이 부분에도 10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업 잘린 거는 아니라도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너 그냥 쉬어라. 요즘 월급 주고 쉬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무급휴직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회사도 무급휴직이에요. 한때 대한항공을 서로 살라고 가져가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요즘 그런 사람들이 다 멈칫했다는 거예요. 왜? 갖고 왔다가 폭탄될까 봐. 지금 비행기 누가 탑니까? 자, 이래서 지금 이제 어려움이 시작되는데 이게 2월 달이기 때문에 2월 달은 이 정도가 아니고 곧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지. 이제 3월 달이 진짜 문제란 3월 달이에요. 3, 4 이게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일용직, 비정규직, 특고라고 부르는 특별고용직, 또 요즘 뭡니까 택배 이런 거 배달하는 분들도 거기에 해당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계약 처리됐는데 방과 후 교사들은 계약이 미뤄지면서 수업료 수입이 뚝 끊겼대요. 요즘 그 애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문화교실부터 시작해서 뭐 방문교사부터 좌우간 만나서 접촉하는 부분에 일을 하던 사람은 전부 일이 뚝 끊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판에 그 선거운동원직이 하늘의 별따기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과 후 교사는 무급이라서요. 급여가 없는 상태라서 이 사람들은 그냥 실업자로 놀고 있고 학습지 방문 교사는 마스크는 기본에 전신에 소독제를 뿌려도 학생 집 문 앞에서 그냥 안 된다, 오시지 마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수업이 취소되면 애들한테 방문 교사들은 수업료도 못 받고 그리고 교재비는 고객 대신에 물어내야 되겠죠. 300만 원을 받던 수입이 150만 원, 100만 원 밑으로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남구로역의 새벽 시장에 가면 노동시장에 가면 일용직 노동자들이 전부 일을 잡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0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직, 일용직, 자영업자, 비정규직이 전부 고용보험 혜택밖에 지금 기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익식업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서 만나보니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온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일을 못 잡는다는 겁니다. 2주 동안 한 번도 못 잡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 평균 한 20일을 건설업 일용직들이 일을 하는데 열흘 정도 하면 매우 다행이다는 겁니다. 인력 사무실은 아예 개점 휴업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학원들도 난리가 났는데 지금 학원들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학원에 부모들도 안 보내죠. 일단 살고 봐야 되니. 그러니까 학원에다가 학비는 내놨는데 안 다니게 되면 이거 돌려달라 하면 받을 수 있느냐. 또 학원들은 그냥 문 닫아라 하니 자, 우리가 이거 어떻게 버티냐.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종사자 100만 명이래요. 학원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전시업계, 공연업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아예 매출이 제로인 겁니다. 관광버스, 렌트카 업체도 거의 다 망했다. 제주도에 렌트카들 떼내는 거 보셨지요? 자, 그래서 지원금이 제대로 11조 7천억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 중에 정부가 미리 땡겨 쓴 거 3조 2천억 갖고 그리고 이 감염법 방역체계 고도화에는 2조 3천억만 쓰이고 나머지는 지금 2조 원이 넘는 돈이 쿠폰으로 지금 나가고 그러면 지금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SOS 살려달라고 지금 전부 야단들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한 달 만에요. 실업급여가 7,819억이었다는 거예요. 1년 전에 1월 달보다 32%가 늘었답니다. 아마 3월 달에는 1조가 넘어갈 거예요. 이 엄청난 돈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올해 1월 29일부터 3월 1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업 휴직을 신고한 기업이 10,000개가 넘어서 1218개라고 합니다. 10일 하루에만 1000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야말로 폭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행사업체는 직원이 15명인데 3월이 한참 축제 기간인데 제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소비 쿠폰을 뿌리는데 대구에 소비 쿠폰을 준들 그걸 가지고 식당에 뭐 백화점에 어디 가서 쓸 수가 있습니까? 자, 항공업계는 이제 노선이 80%가 중단되어서 한국 비행기가 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바다 위에 앉을 겁니까? 그러니까 9.11 때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비행기들 다 스톱 시켜놓은 상황이요. 그래서 이 대출 빌려준다고 지금 될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럴 때 세금을 좀 깎아준다든가 빚을 좀 이따가 땡겨라든가 이래야지. 지금 밑빠진 독이 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지금 어려운 분들한테 돈 빌려줘봤자 이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쿠폰 같은 거 뿌려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일 고용이 많은 아까 말한 서비스업 이 분야에서 지금 방법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오래 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 갈 거고요.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고, 세계도 지금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고 불가측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이다. 불가측성이다. 장기화된다. 지금 이게 날 더워진다고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건 이제 짐작이 대충 되지 않습니까? 장기화된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수요 즉 소비가 투자가 완전히 위축됐죠. 요즘 누가 투자하고 누가 옷 사러 다닙니까? 음식 먹으러 다닙니까? 자, 공급 측면에서 보면, 자,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유가가 폭락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이 유가라는 거는 공장이 잘 돌아가고 호황이면 유가가 올라가고 이러는데, 유가가 폭락한다는 거는 이젠 기름이 잘 쓰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중국이 저렇게 되니까 이제 공급 체인이 무너졌습니다. 중국이 언제 회복돼서 정상이 될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 지금 완전히 혼란이 와버린 겁니다. 근데 2008년 이후에 세계가 그야말로 저금리로 해가지고 돈 풀어서 버티다가 양적 완화라고 부르는요. 최근에 약간 이제 테이퍼링해서 금리 올릴까 하다가 다시 이렇게 되니까 또 낮추는데, 이제 금리를 가지고 낮추기에도 금리가 원래 높지 않은 조금 올렸대도 그 미약해서요. 그야말로 더 낮출 금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이제 재정정책. 국가마다 돈을 풀어야 되는데 금융위기 때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더 풀기에는 여력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금융위기 때만 해도 전 세계가 이렇지는 않았고 브릭스라 부르는 신흥국들은 괜찮았고 미국과 유럽의 일부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거는 나라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의 핵심 지역을 지금 우한폐렴이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이제 완전히 정서적으로 패닉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거 문제다. 특히 제가 매우 심각할 거라고 보는 것은 한국의 지금 부동산 문제가 또 굉장히 심각하게 터질 수 있다. 머지않아 부동산 폭락이 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당장 이 사태가 생긴 이래 강남이 보면 오늘 뭐 3억, 5억씩 금매로 할인해서 내놔도 지금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집 보러 가는 것도 건물이에요. 불과 일주일 전 상황하고 지금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태가 한 달만 더 가면 부동산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한국에는 지금 부동산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어쩌고 하지만 이거는 있는 사람이 말이고, 없는 사람은 전철을 타고 사람하고 부대끼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감염이 우선이 아니에요.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 쇼크에 대한 대책의 이 정권이 경제의 제일 빵점인데, 경제는 하루아침에 학습이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잖아요. 발 밑에부터 무너지는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이후에 최대 위기라는데 저는 그때보다 더 위기라고 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IMF보다도 더 위기라고 봅니다. IMF 때는요, 나쁜 데는 나빴지만 또 되는 건 됐습니다. 근데 이건 총체적으로 얻어맞고 있는 건데요. 발 밑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비상수단을 동원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저는 경제에서 손을 떼고 국가 비상경제기구를 하나 설립을 해서 거기에 전문가 몇 명을 맡겨서 경제에 관한 정권을 줘야 저는 가능하다. 수습이 조금은 될 거다라고 보는데 지금 방역에서 했던 것처럼 저런 짓거리를 하다가는 이 경제 다 잡아먹고 끝날 거예요. 근데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 생각해가지고 절대 그러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 정권이 경제를 완전히 지금 무너지는 경제를 서서히 무너지도록이라도 받쳐야 되는데 하드 랜딩 그냥 완전히 경착륙을 시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한 폐렴보다 더 겁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고 나게 돼 있어요.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